나보고 확진자라고? 참,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저의 삶의 업데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나누어 봅니다. 지금의 그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지금 일을 쉬게 된 지 한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갑자기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실업을 했던 경험들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살면서 청년기부터 그거 아시잖아요. 직장이 없어서 집에 있는 그런 답답한 사정, 그 참 울적함껏 사와야 되는 거, 참 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살고 있고, 얼마 전서부터는 제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돕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 태워주고 그 음식 노숙인들 음식을 갖다 주는 일, 그런 일 가끔씩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작업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노숙인들 자원봉사 하다 보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음료수나 뭐 때로는 스낵 같은 것도 있는데 남는 게 있으면 제가 들고 와서 또 이웃들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크래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간 가게 한국마트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길래 그 조그마한 크래커지만 이렇게 왜 아시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딱 주는데 안 받더라고요. 계속 몇 번을 제가 줬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요즘 그거 아세요?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훈수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도 잘 안 줘요. 잘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 음식 같은 거 일종의 안 주는 게 매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딸들을 위해서 일부러 김치를 담았거든요. 깍두기도 담고 배추김치도 곁들이 해가지고 담아서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저희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바로 담아서 갖다 주는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가 막 썩으면서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하고 있다 차일피하다가 어느 때 제가 아이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딱 챙겨서 딱 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미니 냉장고라서 이런 거 있으면 차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갖다 줘야 되고 그랬는데 애들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황이 이래가지고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서운했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기침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주려고 만드는 김치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뜯어진 게 아니라 개봉된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그러니까 물건이 팔 때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인데 이것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집에 그 마스크를 팔고 있었는데 마스크 다 비닐봉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 이런 것도 사가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리턴하면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염병 그 때문에. 그거 알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몰랐어요. 진짜냐고. 그거 몰랐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성이 자꾸만 말살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정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나치게 경계하게 되니까 뭐 주고받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맙다고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더 심하게 되고 못 받게 되고. 근데 제가
그건 이해가 돼요. 진짜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노숙자들이 더 우리보다 자유함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솔직히 최근에 노숙자 봉사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들을 잊고 살았어요. 제가 제 삶도 바빠서 한 3년 전에 제가 열심히 노숙자한테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제 채널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인터뷰 같은 거. 근데 제가 이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꽁꽁꽁 집에서 살잖아요. 뭐 밖에 나가면 전염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다 집에 막 꽁꽁 있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마스크는 제대로 있겠나,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그분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필요, 화장실 쓰는 거 이것부터도 막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손을 씻고 막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은근히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찾아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뭐 최대한 위생 챙겨가지고 줄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 받아 먹고 고마워하고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는 요 며칠간이었는데, 함부로 기침도 못하고 기침만 조금만 해도 막 주변에서 의심하고 막 개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에도 한 아마 7명, 8명이 살 거예요. 집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자가 몇몇 있으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왜 이 질병이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그 전체가 셧다운 되잖아요. 그 직장이 셧다운, 그 직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 집 전체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거기 때문에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제가 잃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직원 한 사람이라도 이 병에 걸리면 그 회사가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찌감치 문을 닫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 초기에 뭐 직장을 잃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맞은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을 쉬면서 그 차 안에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제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방에서 하다가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러니까 차에서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차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앉은 자리에 한 1시간 이상 하다 보면은 무릎도 불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치도 할 겸 산책을 나갔거든요. 이 주변을, 동네를 제가 산책하면서 제가 나머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 근처에 그러니까 정거장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버스 정거장. 학교 앞에 있는, 학교가 건너편에 있고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10대, 미국 10대들이 막 줄 서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게 금방 오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딱 이 아이들에게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상 사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정거장에서 잠시 아이들한테 소리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빈정거리고, 어떤 아이들은 듣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아침마다 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첫 번이 저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날 다음 날부터인가 전염병 문제로 직장들 문 닫고 학교가 문 닫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더 갈 필요도 없게 되고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게 막 셧다운 닫아지고 막 너무 많은 변화가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아쉬웠어요. 정 사람 일이라 알 수 없다는 거. 그때만을 제가 이제 앞으로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아이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안타깝게도 한 일주 정도를 제가 기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이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목을 클리어 해야 되고 이렇게 마른 기침들이 막 나왔었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제 방에 좀 덥기도 해서 창문을 막 열어놓고 막 제가 좀 지냈었거든요. 한번 열어놓고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옷도 막 가볍게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한기가 잠시 들어서 기침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주간 이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특히 주인 아줌마가 한 열흘 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저한테 너 너무 기침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하지?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북한의 그 자아 비판 있잖아요. 북한 그 공산국가는 개개인의 인권 이거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이 뭔가 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을 막 거의 짓밟잖아요. 한 사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편을 막 짓밟고 뭐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일은 있지만 직장 생활이나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뭐 자연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악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악이 관영합니까? 그래서 공산국가가 좀 더 이게 심각하게 눈에 띄게 잔인할 뿐이지 이런 악한 일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나라는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 아주머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어서 제가 처음 이사 올 때 제가 몇몇째 이사에 대한 제 경험에 대해서 나눈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 들어오면서 제가 참 초기부터 많이 액땜을 했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제가 이사 경험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하루도 안 돼서 뭐 쫓겨나갈 뻔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있거든요. 화를 품은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불같이 불이 막 붙듯이 불이 막 이렇게 장작 같은데 불 붙으면 어떻게 그거 끌 수 없잖아요. 너무 막 무섭게 불 붙으면 인간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내 안에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마치 말하자면 뭐 폭탄 같은 진짜 폭탄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 우리가 정말 다스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참 많았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 그게 많아요.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막 그 두면 그거를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게 막 관계와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져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일단은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그거를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버리면 그거 없었던 일로 안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는 뭐 화를 다 풀어놓고는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미 그 감정이 지나갔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걸 데미지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해야 되는 경우는 고통이죠, 진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분노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쪽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떠나가고 나니까 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좀 제가 먼저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해지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열흘 전, 그러니까 지지난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 아줌마가 갑작스럽게 막 저한테 집중하면서 너 기침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병원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응급실 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당시에 좀 내가 좀 옷을 얇게 입고 있어서 감기 같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기침이 난 것 같다.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 하고 난 뒤에 그 세입자 중에 한 사람, 말빨 좀 센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 방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당신 기침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어린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돼서 그런다. 혹시 그거 병인지 모르니까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좀 비싸고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의료보험 없이 제가 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처음에 그 뭐라 그러지 99 cent store, Dollar Tree store, 한국의 천양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뭐 1,000원이면 사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그런데 가게에서 뭐 처음 만났을 때는 신기했으니까 그 물건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의료적인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빨 치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케일링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막 길쭉하고 막 삐죽삐죽하고 이런 걸로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거울이 조그만한 거울이 달려있어 입안에 넣으면 그 밑에 거 이빨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있는 비싸지도 않고 그런 물건들이 있어서 제가 놀랐거든요. 왜 이런 물건들이 이런 일반인한테 필요할까? 그랬더니 미국에는 의외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또 의료보험하고 또 치과 관련하고 또 달라요 또. 그래서 치과는 또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과는 또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전 참 이해하기 힘든데 미국의 어떤 이런 시설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이빨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울적하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영화 보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루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시콘가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서글퍼요. 멀리서 미국 밖에서 바라보는 미국, 화려해 보이는 미국, 좋아 보이는 미국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1~2년을 알 수 없어요. 오래 살아야 또 어려운 삶을 살아봐야 진짜 미국의 사회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고 부모가 보내주는 그 유학 자금으로 살고 했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직접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일반인들 만나고 그러면서 사회의 시스템들을 직접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사정을 아니까 참 울적해지고 미국이란 사회가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너무나 어려운 청년의 시절 다 거기서 보내고 실직도 많이 경험했고 뭐 지금은 더 힘들겠지만 그 전에도 계속 힘들었어요. 가만보니까 한국에 많은 이전에 있는 대통령들이 참 도둑들이 많았다는 거,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막 지금이야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몇몇 똑똑한 우리 시민들 덕분에 우리 사회에 많이 섞고 골마진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거 그거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청년의 시절도 힘들었고 또 참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제 인생의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미국을 막연히 동경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지금 또 이렇게 한국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좀 뭐 어떤 길을 찾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어떤 기회의 나라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 수 없었고 참 많은 좌절과 절망과 그 가운데 길이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오랜 기다림 뒤에 결혼을 통해서 오게 되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한 건 아니었고 제 나이도 있고 애기들 먼저 출산과 또 자녀 양육하면서 또 저에게 불어닥친 많은 개인적인 풍파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남편한테 있었을 때는 그 남편이 군인이었으니까 군에서 나오는 의료보험으로 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암 치료 또 수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의료 혜택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스스로 써야 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보험이 없었죠. 저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그래서 몇 년째 뭘 어떻게 뭐 조금만 아파도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중에는 중산층, 중하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되게 아프고 그러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이 잘 겪는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없이 잘 지나왔고 하나님 치유해 주셨고 몇 번마다.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기침을 한 일주간 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일 난 것처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제 문 앞에서 탁 그러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응급실에 가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 제 결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의심이 되고 그러면 가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를 보면은 마음 편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개인이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뭐 감기 증세 좀 있으면 막 뭐 일단 줄 알고 가보면 그냥 의사는 약 처방해주고 그걸 끝이잖아요. 그냥 감기다 이러고. 어쨌든 간에 상황인지라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근데 내가 지금 의료보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상관없다, 뭐 이거 공짜다, 이 검사 무료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자 그랬잖아요, 아줌마가. 근데 미국은 제가 알다시피 응급실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응급차를 부를 수 있지만 부르고 난 뒤에 나중에 비리 날라온단 말이에요. 영수증이 날라오는데 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찝찝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응급실이 공짜 아닌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고집 부리면서 공짜다, 나도 갔다 와서 했다. 얼마 전에 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돼서 한번 갔다 왔다, 검사를 받았다. 근데 자기는 그 음성이라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요, 저한테. 본인이 막 확실하게 내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네가 가는 걸 봐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아주머니 성격이 워낙 그러니까 제가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찝찝했지만 그 제가 의료보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만약에 뭐 돈이 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옆방에 있던 아저씨가 뭐 그냥 노동직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가 차가 하나 퍼져가지고 새 차를 이 아줌마를 통해서 새 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보증을 써가지고. 네, 여러분 보증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보증 쓰면 안 돼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침상까지, 그러니까 잠잘 때 쓰는 그 침대 있잖아요. 매트까지도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하루 만에 쫓아낼 정도로 막 사람의 심장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또 막 이렇게 뭐 지나치게 관대하기도 하고 하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 물 보고 그러니까 이 보증을 써줘가지고 비싼 차를 5년간을 돈을 넣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차를 사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안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직장 잃고 막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신용 분명히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한테 이렇게 해가 올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막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도 도와줬다, 도망간 사람도 난 도와줬다.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응급실에서 나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의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알겠다고, 제가 거기서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압하게 나오니 니 때문에 우리까지 전염되겠다 이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론조사해가지고 또 막 제가 그 집에 세입자 입장이니까 주인의 갑질, 주인의 입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자기가 분명히 이거 무료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하는 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돈이 들면 자기가 책임지겠으니까 가자. 그럼 저는 지금 한 약 2달째 일을 쉬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의료비가 비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차를 태워줘서 집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또 그 응급실로 이 사람이 가자 해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하는 말이 기다려주지 않고 접수하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다 끝나고 나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떠났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 접수를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것은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정말 완전히 덫에 걸린 느낌. 그 아줌마가 떠나고 난 뒤에 제가 접수를 하는데 제가 그 검사를 받으러 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딱 가면은 진찰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맥박 재고 막 호흡 측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본적인 걸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뭐 나는 의료보험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랬더니 저를 병실로 의사 만날 수 있는 그 룸 있잖아요. 그 룸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의사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멕시코계 뚱뚱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꼈던 것 같은데 딱 들어오면서 차트를 하나 가져오더니만 저한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게 뭐냐고, 나는 모르는 걸 사인할 수 없다고, 뭐냐고 하니까 빨리 사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 만나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내가 언뜻 보니까 뭐냐면은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보험증
이거를 신청하는 그 신청서 같더라고요. 왜 내가 이거를 신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자기들이 나한테 청구를 하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있어야 내가 생돈을 안 내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건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청구서를 보내는 겁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그거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해결되니까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제가 저는 이거 이렇게 이 테스트 무료라고 들었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빨리 이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2번밖에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 갔어요. 이 사람의 태도도 그랬고,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도 제가 혹시 확진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거리를 굉장히 띄우고,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좀 불편하게 했어요, 저를. 그러면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막 허들짝 놀래면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쾌하게 만들 사람이 불쾌하고, 보통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인들 막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좀 우리가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고 막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생각을 저한테서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 서류적인 거 질문도 막 까다로운 질문이 많은데 이거를 갑자기 막 써가지고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나한테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2번 이상은 너한테 이거 기회 안 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더 의심스럽고 더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무료라고 했는데 왜 저로서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답을 안 해주고 막 피해가면서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도와주려 하는데 제가 협조적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딱 그러고 삐지고 들어가 버리고, 저는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걱정까지 오기 시작한 거냐면, 아니 나는 무료라고 왔는데 그게 아니네,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의사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의사입니까 그랬어요. 키 큰 젊은 사람인데 의사 같진 않았어요. 근데 의사는 아니고 약간 어시스턴트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만 그냥 형식적인 그 청진기 대놓고 막 숨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 체크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뭐 증세가 어떠냐. 똑같은 말 했죠. 앞에서 내가 접수할 때 하고 똑같은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목감기 증세 뭐 그런 것 같다. 심각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도 된다. 그냥 약을 내가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걸 받아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테스트는 어떡하고요. 내가 이거 테스트 받으러 온 건데 하니까 그 테스트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뻥쳤어요, 제가. 우리는 그냥 테스트 안 준다, 아무한테나 안 주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막 열도 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들것에 실려오면,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한테 주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테스트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들은 제가 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초기에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질병을 키운 뒤에 치료 주는 것보다 초기에 적절하게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느낌에 제가 정말 의료계에서 돕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뭐 그냥 너가 그대로 그렇다고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맞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 아줌마는 받았거든요.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응급실에서 이 사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줌마의 성격이 콸콸콸콸 하니까 아마도 사람 보고 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사람 안 주면 뭐 문제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줬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거절하더라고, 안 준다고. 그럼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아줌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줌마가 하도 그랬어. 근데 아줌마가 내가 이 검사 못 받고 나간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내가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럼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의사의 어떤 소견을 이렇게 나한테 알려달라. 그 종이로 적어달라. 그럼 그걸 그 사람한테 보여줘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걸 주겠다 그러고 이 사람이 떠나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테스트를 못 받았어요. 제가 테스트 받기 위해서 가는 테스트는 못 받고 엉뚱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책값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보통 그저 맥박 재고 이런 거 이거를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청구를 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으러 간 게 아닌데 그럼 미리 그 병원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도 잘 안 갔었고 병원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미리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이야기하든 간호사가 이야기하든 저한테 미리 알려줬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의사 면담한 거 또 이렇게 맥박 재고 이런 기본적인 이 책값한 거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한다 청구한다 그래도 받겠느냐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받으러 간 검사를 그럼 처음부터 이 검사는 무료인데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야지. 근데 저한테 그 과정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는 눈 가리고 앙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검사는 안 주고 저한테 나중에 돈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정말 제가 솔직히 한 2달을 이게 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달새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정말 재정적으로 제가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무거워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그 의료비가 막 저한테 이렇게 날라오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제가 억울했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제가 그때 그 병원 안에 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거 모르고 이렇게 당했다. 막 그러니까 아무도 막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뭐 와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저 미친 소리 하나 싶은 정도로 다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때 제가 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다 끝나가지고 완전히 뭐 10% 남은가 이랬어요. 언제 끊어지는데 이거 가만 놔두고 당하는 아줌마한테도 연락도 못하겠고 근데 딸들한테 제가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딸들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이거 또 오진 나오면 또 어떡할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보니까 그 테스트 있잖아요. 원래 받기로 한 테스트가 이게 아주 정확한 것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오진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문자로 기도를 요청했더니 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 작은 딸이 전화와서 병원에서 이 검사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딸이 걱정이 돼서 아니 엄마 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 엄마가 매달려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지금 나이도 있고 50이 넘었고 옛날에 병력도 있으니까 위험군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이야기 다 했죠. 근데 안 들어줘요 여전히. 그러면서 근데 전화기가 지금 막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이죠. 여러모로 제가 그 병원 안에 응급실 안에 붙어갖고 전 전화기를 썼어요. 그 주인 아줌마 전화기. 주인 아줌마 또 전화번호가 이상하다고 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아줌마하고 연결을 했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도움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의료보험이 이렇게 막 폭탄을 맞게 되어서 아줌마가 왔을 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아줌마 이거 그 검사를 이 사람들이 허락 안 해줬어요. 했더니 아줌마가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하던데 이 아줌마는 저한테 너무 이제 벌써 화가 나 있는 거. 왜냐면 제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아줌마가 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죄입니까? 형편이 어려서 의료보험이 없는 건데 근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너무 화를 냈어요. 처음부터. 다행인 거는 의사인지 어시스턴트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저한테 처방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감기 이런 거
그거는 이 사람이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꼭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다행히 그 급한 불은 껐었어요. 이 아줌마의 불같은 성격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확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니까 그거는 좋은데, 남은 거는 뭐냐면 그 아줌마는 제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저가 떠맡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엄청난 의료비인 거예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잖아. 며칠 있으면 날라갈 거야. 그때 알아서 해. 이런 거야.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 돈을, 이렇게 청구를 한대요. 아줌마, 난 보험증도 없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도와줄 거냐고 하니까 아줌마가 막, 아까 했던 말 잊어버리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나간 마음이 달라지듯이. 거기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 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저는 그때 아줌마 만나기 전에 아무도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막 너 이렇게 갑자기 의료비 폭탄 맞아서 니가 알아서 해결하라. 난 직장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위협이란 거, 그 경제적인 위협이란 거 엄청난 거였어요. 제가 그때 막 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줌마가 더 저한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니까, 제가 그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 문제 해결하고 떠나야지. 그래서 제가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까 저한테 어려움을 준 그 간호사. 근데 그 사람이 아까 분명히 저한테 2분 이상은 너 안 도와준다 했잖아요. 딱 성과를 내면서 그 사람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그거 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시 만나기 전에 또 한 명의 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의료보험공단에 직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신청했을 때, 이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의료보험을 제가 신청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제 상황이 어정쩡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청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의료보험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이 안에 비리가 많아요. 한국만 비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신청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지금 다들 어렵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청을 해도 이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생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제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정말 불친절한 간호사를 찾았어요. 그 사람 찾으니까 내 눈앞에 있었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 맥박 체크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쓰겠다고 그 용지 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조금 있어봐라 이러더니 들어가더니만 나오지 않으면서 경비를 불렀어요. 경비원 아저씨를. 완장찬 경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집에 안 가고 빨리 안 가고 병원에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순을 뜬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나 봐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가 지금 병원 안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좀 쫓아내라. 집에 가게 해라. 그렇게 했는가 봐요. 눈치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가기 전에 이거를 신청해야 된다.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저를 주스리기 시작한 거, 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아주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못해도 되니까 이제 문도 닫은 것 같고 다음에 와서 신청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쯤 주인 아줌마가 온 거예요. 저를 데리러 왔는데, 이 아줌마가, 저는 지금 어려움을 처했잖아요. 그 아줌마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가 이 병원에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 검사 받으러 하다가 갑자기 의료비 지금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마치 강도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당신이 받으려는 그 테스트는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떴으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 안 해주고 무조건 이거 당신이 이거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료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만 받고 그에 대한 저한테 청구서를 저한테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눈을 가리고 납치당해가지고 강도 만난 그런 느낌. 병원도 너무나 제가 원망스럽고 그때가. 그리고 그 주인 아줌마, 나를 그런 어려움 빠뜨린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오히려 더 막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나는 지금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도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2달째 일을 못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식당도 다 모두가 문 닫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달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1000불의 반인데 500불인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데 이 특별 지원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안 들어온 상태였거든. 그때만 해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이 있는 데다가 이 큰 돈이 갑자기 막 내가 안 갔으면은 당하지도 않을 일인데 막 어떻게 막 휩쓸려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이 아줌마가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 또 있고 나를 설득해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든 데려가가지고 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해하거나 그랬냐고 내가 몰랐다. 저 사람들이 테스트만 줘야 되는데 그 테스트 안 주면서 다른 어떤 진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청구를 했다. 그러면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그거는 책임져 줄게.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아주머니는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게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내가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제가 참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진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완전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방금 예를 들면은 멀쩡히 길 가다가 어떤 미친놈이 제 소지품을 훔쳐가고 또 저를 폭행을 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리고 지금 피가 철철 나면서 지금 제가 막 또 거기다가 트라우마까지 가슴이 막 후덕후덕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울고불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달래주기도 그런데 오히려 더 막 찌르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는 그때 정말 심리적으로 제가 너무 힘겨웠어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는 50대예요. 지금 50대 중반인가 그랬는데 저도 딸들이고, 그런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제가 세입자라는 이유 때문에 세입자가 한참 밑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자기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못한, 무슨 일을 아주 잘못한,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깨트리는 그런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의료보험이 없었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거 테스트를 받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병원에서 얼마나 떠들고 저를 무안을 주고 수치를 주는지, 그때 제가 너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그때 도저히 아줌마 차 타고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서 그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지, 물론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차로는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서 가면 멀겠지만, 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너무 저를 정말, 제가 그때 제가 제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 생각해도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마치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모두가 강도고,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주려는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다들 몰뚱몰뚱 쳐다보기만 했지. 그 아줌마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경비 아저씨한테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라도 혹시 도와줄까봐. 그랬더니 이 아줌마는 내가 억울한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더 헐뜯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일이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제가 아줌마 혼자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마운데 그냥 걸어서 갈 테니까 아줌마 그냥 가세요.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어서 어떤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미국에 30년을 살았다 해도 아직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줌마가 그런 자유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안 태워주고 자기 책임인데 나를 태워서 왔으니까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에 뭐 잘못됐다거나 이러면 집에 못 들어갔다 이러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막 고집 부리는 걸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못 해주나, 이 하나도 조언을 못 들어주나. 난 지금 이 아줌마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방금 병원에서 겪은 그런 어려운 일만 해도 나는 너무나 그 간호사, 저한테 막 억압하고 그랬던 간호사만 해도 너무나 제가 가슴이 떨리고, 또 이런 상황에 이 아줌마까지 저를 막 공격하니까, 말로 막 이렇게 학대를 하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 아줌마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비참했고, 그때 제가 겪은 좌절감과 절망감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 세상에 더 내가 있을 곳이 이렇게 없나? 잠시라도 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줌마의 그 성격을 보니까, 이 아줌마가 화를 막 낼 때 니 바로 나가 이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아줌마 때문에 그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였겠죠. 하는 말이, 뭐 괜찮다고, 난 네가 그 확진자 됐다고 해서 그 병 걸렸다고 해서 너를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뭐 그냥 네가 그냥 격리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방에서 그냥 격리만 하면 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 확진됐다면 분명히 쫓아냈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는 아줌마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데, 그 손녀가 있었거든요. 손녀가 있는 그 복도, 손녀를 제가 지나가는데 뭐 화들짝 막 놀리더라고요. 제가 그 손녀한테 전염을 시킬까봐. 사람은 그렇게 무슨 병균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진짜. 근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더 못 믿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경비 아저씨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한 입장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구랑 말이라도 해야 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옆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방해하면서 이 아저씨의 이름표를 막 찍는 거예요. 막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저씨가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그거 공무하는 거잖아요. 그 아줌마 하는 말이, 만일의 경우에 잘못되면 법정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저 때문에 제가 집에 못 들어가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기 책임이 돌아갈까봐 그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증거로 그 사람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찍고 저도 찍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때 정말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무섭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 질병 하나 때문에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인간성을 이렇게 헌시착같이 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집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아줌마랑 같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근데 너무 고집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제 딸들이, 전화기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기하기도 못하겠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막 저보고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온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왜냐면 아줌마가 와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줌마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충전을 하면서 전화기를 보니까 작은 딸이 큰 딸이랑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딸들이랑 제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도 있어서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걱정이 돼서 일단은 저를 대신해서 병원에 이야기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아이들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눈티 반티 된 눈으로 집을 나와서 또 병원을 다시 가야 했죠.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하여튼 간에 병원에서는 그 경비를 붙여갖고 저를 보내려 했으니까 경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딸들이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장갑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6피트 그러니까 그 거리 있잖아요. 거리를 딱 서서 오랜만에 만나서 폼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길바닥에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알아보고 왜 또 왔나 와가지고 우리 대화에 또 방해를 하더라고. 아이들은 또 내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 가서 그러면 검사를 하자. 그래서 다른 데로 작은 딸이 연결시켜줬어요. 거기는 가면은 그 검사 외에는 다른 거 안 시켜준다. 분명히 제가 했죠. 이번에 또 가서 똑같은 걸 내가 겪어야 되면 나는 재정적으로 이중 어려움을 겪으니까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냥 그 테스트만 준다는 거예요. 알겠다. 근데 제 마음에 내가 가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분명히 받아야 돼. 막 저한테 막 강권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속은 했어요. 하고 약속을 정했는데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제가 하도 찝찝해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조금 더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은 좀 더 아무래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준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기 병원에 내가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사기가 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화 사기, 이메일 사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이거 지원금 주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이런 걸로 막 속여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거 눈에 안 보이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집에서 가택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전화번호로 오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걸 주면 안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찌찌해서 이거 줘도 되나요? 좀 의심이 되는데 이거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요. 굳이 안 줘도 돼요. 이런 거요. 근데 제가 찝찝한 거, 그러면, 찝찝하지만, 그래도 제가, 줬어요. 일단, 줬는데, 주고 난 뒤에, 그거 뒤에 이야기를 가면서, 어떤 이야기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거 정말 무료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테스트가 무료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료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하도 제가 막 따지니까 워낙 제가 벌써 뒤였잖아요. 그 전날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료입니까? 물어봤을 때 무료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잖아요.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답, 확실한 답.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약간 이야기를 좀 털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비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자꾸만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잖아요. 자꾸만 바꾸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은 무료로 하지만 뒤에 가서 새로운 법이 나오면 이게 유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은 전체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증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통해서 몇 %만 내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무료고 나중에 이렇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새로운 법이 생기고 난 뒤에 받는 이후의 사람들만 그 청구서 돈을 내는 거냐, 아니면 저처럼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되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냐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료가 완전한 무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병원하고 의료계하고 정부 간에 그런 이야기가 모종의 이야기가 같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계속 뭔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홀드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무료로 주지만 나중에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책을 기다려라. 우리가 그 검사를 찝찝하니까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걱정 안 하기 위해서 일단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받는데 이게 무료가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을 후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 누구나 자유롭게 받아야 되잖아요. 무료로.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받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삶인데 놓치서는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증 없는 사람 많은데. 근데 지금 무료지만 영원한 무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는 더 마음이 불안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지만 재정 문제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방세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거든요. 그 렌트비 주인 아줌마한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일을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이거 제대로 못 낼 수도 있다. 당신이 좀 깎아주면 안 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저한테 그랬고 아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 잘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그걸 깎아줄 수도 있다. 깎아준데도 막 이렇게 딱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 아줌마한테 어떻게 말을 하나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하기에. 그러니까 며칠을 기도하고 어렵게 이야기했었어요. 아줌마한테. 했더니 아줌마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절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직장이 아직 있잖아요. 저만 직장이 없잖아요. 그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대신에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대신에 네가 못 내면은 그냥 나한테 빚을 지고 못 왔다가 나중에 낼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모이면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갑자기 졸지에 빚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지난달에 저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어딘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달은 어떻게 또 해결됐어요. 렌트비를 낼 수 있었는데
의료비까지 제가 막 덤탱이를 세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또 다른 의료비, 이게 언제 저한테 또 얼마나 또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정부가 뭐 얼마에 이 돈을 책정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부러 병원 늦게 밤에 응급실에 와주고, 또 저를 위해서 또 뭐 이렇게 그 검사를 받으시도록 예약을 해주고 딸들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또 제가 안 가면 또 막 마음이 상심할 거고 정말 미안했지만 혹시나 해서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는 큰 재정적인 어떤 부담감이 된다면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강이 없어서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캔슬했어요. 캔슬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시험거리가 왔는데, 뭐냐면 전화 통화했을 때 저한테 그 미국식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 주고 난 뒤에 지방가요원이 취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달라 하면서 다른 번호를 줬어요. 저한테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줬던 전화번호, 그게 개인 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화가 아니고 병원에서 전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이게 정말 병원에서 한 전화인지 아니면 이게 혹시나 스캠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터넷상에 그 번호,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전화한 번호가 딱 뜨는데 좀 안 좋게 의심스러운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캠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번호를 의심스러워서 조회한 그런 내용이 구글상으로 나타났는데 스캠이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때 가슴이 또 벌렁벌렁 했는지. 아마 내가 지금 의료비 지금 폭탄을 맞은 상태인데다가 거기다가 제 개인 정보까지 도용당했다,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진짜 완전히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정말 그때 제가 막 그 전화를 막 돌렸어요. 또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탐정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아냈는데 그 사람은 그 병원의 직원인데, 그 말하자면은 전화 받는 직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라인이 굉장히 전화 라인이 많아가지고 여러 라인인데 그 라인 중에 하나를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번호가 아니라서 의심을 준 거죠. 그 번호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등록할 때 필요한데 그 마지막에 4자리 숫자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다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 의심이 난 거였고 불안했던 거예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지만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렸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그 누군가에서 불똥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러니까 너무 비참했는데, 그때 그날 응급실 가서 당했던 날 이렇게 강도를 당하는구나. 강도 당하는 게 막 바로 돈이 털려가지고 누구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막 때리 패고 막 나를 찌르고 막 이러고, 그것만 강도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병원의 시스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줌마도 자기 때문에 왔으니까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해줬어야 됐었잖아요. 지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이 병원에서 우리 줄 수 없다 미리 처음부터 말했었으면 제가 지나가지도 않았을 일이에요. 근데 다 모두가 입 다물고 제가 눈먼 봉사처럼 지나가게 만들고 그 피해자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아야 했어요. 제일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제가 막 벌금 막 먹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나왔어요. 제가 여기저기 지나왔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딸들이 좀 실망하고 서운했지만 잘 넘어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마음의 평강이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결정낼 수 없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결정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누군가에서 막 휩쓸려서 막 민물에 왜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밀려 가는 것처럼 떠밀려서 갔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 나 때문에 자기네 전염병 걸려 죽을까 싶어갖고 막 사람을 이렇게 떠밀어 갔잖아요. 떠밀려서 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결정해서 해야 되겠구나, 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떠밀려 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안해 하지도 않고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찌르고 막 그런 거예요.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너무나 제가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근데 두 번 또 그렇게 겪을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 말도 맞고 그러니까 하도 세상이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의료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제가 그걸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무슨 치료를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막 그냥 이게 검사 받는 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게 되니까 지금도 기침을 좀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한에서 한참 심각할 때 그때 중국인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그게 공산국가니까 더 심했겠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병에 걸리면 아파트 자체를 막 이렇게 못지라고 사람 나가지도 못하게 막 가둬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 그 식구를 다 전염시키고 그 전체를 전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그걸 충격을 받았었는데 더 심한 거는 북한에서 확진자가 있으면 바로 총살시킨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공산국가입니다. 한국은 절대 공산국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지킵시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살 거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막 몰아넣고 막 이게 순식간적으로 막 확진자만 늘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방세를 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인들이 갑질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더 길어지고 이게 내가 더 이상 돈을 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줄까, 집주인도 얼마나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간성이 정말 말살되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전염병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들의 그 악함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며칠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냥 뭐 이게 일이 없어서 당장에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함, 답답함, 어떤 면에서는 고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적어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렇게 남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전 저 나름대로 제 방에 격리되어 있고 그래서 일 자체를 못 나가니까 그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 적대시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에 정말로 제 마음이 힘겨웠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인간들이 지금은 나와 친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끼쳐진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짓밟고 누르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고 서로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서로 넘어뜨리기도 한다고, 그런 말씀이 정말 남일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힘내시기 바래요. 힘내시기 바래요. 특별지원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좀 막막했었거든요. 실업수당을 제가 너무 힘들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자영업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컨트랙터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월급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 상사하고 커미션을 나누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회사도 문 닫은 상태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 없이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세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그거 특별 지원금은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사실상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실직 수당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별별 루머가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랬는데 어제 다행히 왔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바로 내일 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겠다는 확신도 없고 올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 루머밖에 없는, 소문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장에 내가 달세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 돈은 비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결정하지 않을까. 바로 내일 들어오는데 오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어느 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절박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죽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올 때 죽을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죽으면 적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같은 내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같은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